안녕하세요. 사주의 원인과 남녀의 궁합관계를 가지고 마음을 깨뜨려서 방법과 해법을 찾아주는 선혜입니다. 오늘은 섹스를 가장 좋아하는 혈액형은 어떤 형인지 혈액형별 섹스 유형을 알려드리고 한여름밤의 섹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섹스를 가장 좋아하는 혈액형은 어떤 형일까요? 섹스, 불륜, 도박 등 유혹에 처했을 때 혈액형별 반응은 어떨까요? 쉽게 빠지거나 경계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즐기거나 순위별로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타나겠죠. 그 중에서 내 혈액형은 몇 위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혈액형을 들여다보면 정말 맞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해드리는 혈액형별 성향을 잘 살피시고 미연에 대비하고 살피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섹스를 가장 좋아하는 혈액형은 1위 B형, 2위 O형, 3위 AB형, 4위는 A형입니다. 1위에 속하는 B형은 특유의 호기심과 집착성을 섹스에서도 발휘하게 됩니다. 타인의 섹스에도 흥미진진하여 남에게 이것저것 묻거나 대낮부터 음담패설을 하는 등 적나라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체의를 시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형이기도 합니다. 2위는 상상력이 풍부한 O형입니다. 섹스보다 상상을 하는 것을 더 즐기게 됩니다. 물론 섹스를 경험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3위는 뭔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A병이죠. A병은 섹스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A병의 남편과 부인을 두었다면 각별히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4위는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A형입니다. 섹스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을 듯 하죠. 그러나 어느 날 느닷없이 섹스에 눈을 떠서 섹스 광으로 변할 가능성도 감추고 있습니다. A형들이 섹스에 관심이 없다면 한번 빠지면 돌진해 버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 흥미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관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륜에 빠지기 쉬운 성격은 어떨까요? 1위는 A형, 2위 O형, 3위는 AB형, 4위는 B형입니다. 근성이 성실하고 매몰차지 못한 A형이 단연 1위죠. 불륜에 빠지게 되면은 결단성 있게 끊지 못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A형들은 순종파이기는 하지만 한번 불륜에 발을 내딛게 된다면 한없이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머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불륜이라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사랑을 선택합니다. 2위는 자신의 입장을 분별할 줄 아는 O형입니다. 불륜에 빠지더라도 고민하는 일이 적습니다. O형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관계가 발각되어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공개적인 교제를 좋아하는 AB형은 불륜에 빠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상대가 접근해 오더라도 그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4위는 B형입니다. B형은 원래 서로 속박하지 않는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불륜에 깊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박에 빠지기 쉬운 혈액형은 어떨까요? 1위는 B형, 2위 O형, 3위는 A형, 4위는 A병입니다. 1위에 속하는 B형은 도박은 싫다고 선언하지만 한번 그것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억만장자를 꿈꾸면서 오로지 도박에 빠질 가능성이 크지요. 도박에 있는 돈을 모두 써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O형은 지기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도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이길 때까지 계속 도박을 하게 됩니다. 3위에 속하는 A형은 교제를 위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등의 명분이 생길 때만 도박을 하게 됩니다. AB형이 도박에 빠질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냉정하게 도박을 지켜봄으로 해서 도박 비평가가 될지는 몰라도 도박을 즐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생 행로를 잘못 택할 가능성이 많은 혈액형은 어떻게 될까요? 1위 O형, 2위 B형, 3위는 A형, 4위는 A병입니다. 1위에 속하는 O형은 남을 위해서라면 의심받는 일이라도 별로 꺼리지를 않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마이너스가 될 것을 알면서도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해 하는 마음에 손해를 볼 일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2위는 가격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정열적으로 화합하는 것을 즐기는 B형입니다. B형들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잘못 걷기 십상입니다. 3위는 상식의 라인을 지키는 A형이죠. 그러나 한번 여차하면은 사태는 일변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될 대로 되라고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마구 마음대로 살아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4위에 속하는 A병은 결과를 생각하여 행동하므로 인생을 잘못 걸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혈액형별 성향을 보았는데 맞는 것 같나요? 맞을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성향과 상대의 성향을 잘 살피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선혜가 방송을 올리는데 큰 힘이 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까지 설정하는 센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한여름밤에는 섹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름에 섹스를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튼튼한 남성도 여름에는 좀 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여름에 하는 섹스는 피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처럼 섹스에 필요한 에너지가 의외로 막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에도 황홀한 섹스를 즐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 섹스의 보약은 충분한 비타민 C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20대 전반이 지나게 되면 여름에 섹스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어쩌다 토요일에 섹스를 하면은 화요일까지 그 피로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여름 섹스를 힘겨워하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여름에는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인체는 자신의 체온을 호흡이나 발한 등 생리 기능으로 조절하려고 합니다. 더위가 계속되면 이 조절작용이 고장이 나서 부신 호르몬 분비, 내척수 반사, 자율신경 등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에어컨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큰 온도차로 인해서 그런 능력 저하가 더욱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남성의 섹스에 있어서 사정은 몸 내부에 농후한 정액을 뿜어내는 현상이므로 내척수의 반사 기능과 자율신경 등은 그 순간 맹렬하게 활동을 합니다. 때문에 남성들이 사정 직후에는 일시적이지만 허탈 상태에 가까운 반사 기능의 이완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흡법으로 사정량을 줄이게 되면 섹스 피로감을 모르게 됩니다. 남성들이 정력을 양성할 때 중요한 점은 섹스 후에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사정 후에 바로 두 번째를 할 수가 있지만 30세를 넘기게 되면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럴 때 사정의 양을 반으로 줄여서 힘을 남기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사정은 원래 어느 정도 자기의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정에 달했을 때 사정 중간쯤에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숨을 내뱉지 않고 들이마시면 도중에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몇 번 반복하면 나중에는 원래 사정량의 반으로 멈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남성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정 후에 배설 충동의 회복이 빨라지고 피로감도 적게 되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몰라도 나이를 먹으면 꼭 익혀야 하는 테크닉이죠. 남성들은 필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끝의 혀를 자극하면 정력을 쑥쑥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력을 증강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몸 전체, 특히 하반신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이죠. 혈액순환이 좋지 않게 되면은 어딘가 혈액이 뭉치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적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서 체내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그 결과 혈액의 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검지 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끝을 자극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도 않고 다른 일을 하다가 잠깐씩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퇴근을 할 때 전철에 손잡이를 검지만 가지고 잡는다거나 양쪽 검지를 엇갈리게 잡아서 당기는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검지에는 동약의학에서 말하는 대장경이라는 경락이 지나가고 그 끝에는 상향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자극을 받게 되면 정력이 증강되고 언제나 정력적인 섹스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수가 있으니 당장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은 남편에게 또는 상대에게 알려줘서 시간 날 때마다 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섹스가 끝난 후에 피로를 거뜬하게 푸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금욕한 후에 이루어진 사정은 상쾌함이 남고 피로는 그다지 심하지가 않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결혼 생활에서의 정기적인 섹스에서는 피곤함이 하루 이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떨어졌다거나 노화가 진행됐다고 걱정하면서 섹스가 끝난 후에 바로 잠을 취하고 피로를 회복시키려고 하죠. 하지만 이 방법은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남성의 피로감은 청액을 사정하기 위한 내척수의 반사 기능이 사정 후에 일시적으로 이완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섹스 후에 잠들지 않고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자극이 되어 반사 기능은 다시 회복되지만은 바로 잠들게 되면 수면에 의한 이완이 겹쳐져서 오히려 다음날 더 힘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신 남성분들은 섹스가 끝나면 바로 잠들지 마시고 TV를 보거나 샤워를 한다든지 해서 몸의 리듬을 평상시와 같이 바로 잡은 후에 잠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때 등을 곧게 펴고 바른 자세로 행동하게 되면 피로회복도 빠르다고 하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사 기능도 사정 직후에는 이완하는 버릇이 아직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로 앉거나 걷거나 해서 외적인 요인을 주물해서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회복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방송이 참고가 되셨나요? 본인의 삶에 또는 남녀관계,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생겨 도움이 필요할 때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로 선혜에게 상담받으시면 지혜와 해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혜 유튜브 방송은 좋은 운은 만들어 잘 살고 배워서 잘 살며 깨닫고 반성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자는 방송인 만큼 좋은 운 만들기 방송 잘 보시고 화목한 가정 되셔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흥미있는 이야기로 다음 방송에 만나 뵙겠습니다.